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오늘은 더하기 빼기의 수학 문제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시작을 하면, 자, 너의 수학 실력을 한번 보겠어. 라면서 100초 안에 10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80 빼기 34. 제가 이게 계산이 좀 느린데, 46인가요? 정답! 이번엔 더하기 문제네요. 40 더하기 77. 117. 정답. 요거는 쉽다. 53 더하기 51이니까 104. 정답. 요것도 쉽다. 그죠? 125. 자, 빼기가 좀 어렵죠? 61 빼기 38. 27인가요? 아, 틀렸다. 25 더하기 15. 35, 40. 40. 정답. 지금 몇 문제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채점을 정확하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몇 문제는 틀려보겠습니다. 요거는 0으로 해서 틀리고, 또 0으로 해서 틀리고, 0으로 해서 틀리고, 0 해서 틀리면, 중간에 앞에서 한 문제 틀리고 마지막 네 문제를 다 틀렸으니까 총 5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은 10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점수를 알려주고 문제가 되는 이 숫자들은 항상 1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랜덤하게 2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더하기일지 빼기일지도 랜덤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요 게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시작. 고양이는 삭제를 하고 캐릭터 중에 선생님으로 사용할 캐릭터를 하나 골라주고 칠판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할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기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로 플러스 기호와 복사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하나씩 만들어서 모양의 이름도 더하기, 빼기 라고 만들어주고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연산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에서는 칠판 배경을 꺼내주면 됩니다. 코드는 선생님부터 넣어주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오늘은 변수 사용이 좀 많은데 변수에서 첫 번째 거는 시간, 두 번째는 숫자, 문제로 낼 숫자 2개 중에서 1번 숫자, 그 다음에 2번 숫자, 그리고 몇 개를 맞췄는지 표현을 해줄 점수까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1번 숫자와 2번 숫자는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칠판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점수는 안 보이게 없애주고 시간은 열어서 마찬가지 크게 만든 다음 가운데 부분에 배치를 해주세요. 자, 코드에서는 처음에 변수들을 안 보이게끔 숨기기를 사용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3개의 변수, 시간과 1번 숫자, 2번 숫자를 숨기고 대사 먼저 말을 해줄 겁니다. 말하기에서 안녕이라고 1초 동안 말하고 너의 수학 실력을 한번 보겠어 라고 말을 하고 타이머가 있으니 100초 안에 10문제를 풀어야 해 라고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다라는 신호를 시작이라고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자, 이 신호는 옆에서 바로 받아줄 거예요. 100초의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변수에서 숫자를 처음에 100으로 정하고 이거를 100번을 반복을 하면서 1초씩 기다리며 시간이 흐를 때마다 마이너스 1씩 내려주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0초가 되겠죠.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을 때에는 옆에서 진행하던 문제를 푸는 코드를 멈출 겁니다. 그래서 멈추기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를 사용을 해주고 종료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기에서 아쉽지만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 라고 해줍니다. 다시 본 코드로 돌아와서 앞에서 숨겨두었던 변수 3개를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총 10문제를 낼 것이기 때문에 10번 반복하기 안에 나머지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내는 2개의 숫자, 1번 숫자와 2번 숫자를 난수를 만들어 줄게요. 범위는 1에서부터 100으로 둘 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자들을 더하기로 문제를 낼 건지 빼기로 문제를 낼 건지를 랜덤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부터 2 사이의 난수를 만들어서 1일 때는 더하기 문제, 2일 때는 빼기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자, 요 조건을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에 넣어서 자, 1일 때는 더하기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연산의 모양을 더하기 표시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 보내기로 더하기라는 신호를 보내고 연산에서는 이 더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더하기로 바꾸기를 해주면 되고요. 조건에서 아니면으로 들어가서 빼기 문제를 낼 때는 신호를 빼기라고 보냈을 때 연산에서는 이 빼기 신호를 받아서 빼기 모양으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연산의 코드는 이 2개와 함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똑같이 다른 변수들처럼 화면에서 안 보이게 숨기기를 해주고 반대로 게임이 시작했을 때에는 보이기를 해주는 이렇게 4개가 전체 코드 끝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모양을 바꾸었으니까 해당 정답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대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라고만 물어볼게요. 실제 문제는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2개 다 똑같이 넣어주고 여기서도 문제를 맞췄을 때, 틀렸을 때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 뭐뭐라면 아니라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내가 대답한 이 대답이 실제 문제의 정답이랑 똑같으려고 하면은 더하기 문제를 냈을 때는 이 1번 숫자와 2번 숫자를 더한 값이 내가 대답한 대답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답, 아니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과 오답은 말하기로 짧게 알려줄게요. 정답 0.5초 말하기. 복사해서 오답 0.5초 말하기를 각각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답일 때는 점수를 1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만들어둔 거는 더하기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연결을 해주고 자, 복사를 한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빼기 문제의 정답을 판단을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1번 숫자와 2번 숫자를 더하는 요 블럭만 빼기 블럭으로 바꿔준 다음에 자, 똑같이 집어넣고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평소에는 뭐 반복하기 안에 반복하기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만약 블럭 안에 만약 블럭이 들어가서 코드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자, 이 정답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10번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고 나면은 문제를 내는 과정은 코드가 전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하기 블럭이 끝났을 때는 10문제를 다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췄다라고 점수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 결합하기와 점수 블럭을 같이 연결을 해서 몇 점이라고 마지막에 말을 해줄 건데 자, 이때 옆에 있는
이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100초부터 점점 시간이 줄어가는 얘도 멈춰주면 되겠죠?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멈추기에서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도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다가 빠진 코드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우리 마지막에 점수를 말하고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 항상 이 점수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점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꽤 긴 코드이지만 다른 스프라이트에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요게 전체 코드의 다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하기랑 빼기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10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시작! 안녕. 너의 수학 실력을 한번 보겠어. 타이머가 있으니 100초 안에 10문제를 풀어야 해. 더하기 87. 정답. 50, 64. 더하기는 그래도 좀 쉽네요. 50, 60, 63. 16, 28, 30, 44. 그래도 지금 굉장히 빨리 풀고 있죠? 이거는 56. 드디어 빼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27 빼기 40이면 마이너스 13인가요? 정답. 이거는 5. 뒤에 문제는, 남은 문제는 틀려볼게요. 0. 0. 했을 때, 한 개가 더 남았네요. 0. 제가 마지막에 세 문제는 틀렸기 때문에 7점이라고 제대로 점수가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생,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끔 도와줘도 참 좋겠죠?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